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만보를 걸으니까 건강에는 자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이후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오히려 다치고 왜 몸이 더 불편해지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근육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관절의 연골은 점점 얇아지며 혈관은 탄력성을 잃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양을 기준으로 삼아 운동을 늘려버리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관절과 심장을 혹사시키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고집하던 어떤 환자분은 처음엔 상쾌함을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숫자에 집착한 결과 몸의 신호를 무시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기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일시적인 뿌듯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오늘 조금 덜 걸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또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근육이 묵직하게 뻐근한 통증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절이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운동을 중단하고 회복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운동했으니 아픈 건 당연하다라고 넘기다가 큰 부상을 겪습니다. 전문의 입장에서 단언컨대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능력이야말로 60대 이후 운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꾸준함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꾸준함이란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진짜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가볍게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의자나 벽을 이용한 안전한 근력 운동을, 주말에는 코어 운동이나 요가로 몸을 정리해주는 방식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근육과 균형 감각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10,000보 걷기 대신 7,000보 걷기와 근력 운동 20분을 섞어보라고 권합니다. 놀랍게도 이 조합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효과를 줍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서 다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고 혈당과 혈압 수치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운동 습관이 진정한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새벽 공복에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아침 운동을 원하신다면 가볍게 몸을 덮이는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 체온을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몸을 준비시킨 후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운동은 단순히 더 많이 더 세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마라톤입니다. 오늘의 기록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뛸 수 있는 다리,
내년에도 버텨주는 심장, 10년 뒤에도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하루 숫자를 채워 넣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육과 관절이 원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만큼 꾸준히 채워가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운동의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걷기를 생활화한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은퇴 이후 규칙적으로 걷기를 시작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졌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걷기는 분명히 훌륭한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어디까지나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즉 하체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다리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들을 충분히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꾸준히 걸으셨던 환자분들 중에도 허벅지 근육이 놀랄 만큼 약해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혈관은 튼튼해졌는데 다리가 힘을 못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를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정작 외래 진료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해 낑낑대시는 겁니다. 하체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죠. 결국 그분은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어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넘어져서 골절까지 겪으셨습니다. 걷기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근력 운동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는 좋지만 반드시 근력 운동을 곁들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헬스장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안전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동작들은 관절에 무리 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체중을 스스로 감당하는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가장 큰 위험이 넘어짐이고 그 결과는 고관절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고관절이 부러지면 다시 예전처럼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와 근력 운동에 더해 균형 운동을 꼭 추천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발 뒤꿈치와 발끝으로 번갈아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걷기만 하다 보면 종아리, 햄스트링, 허리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기 쉽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운동 전후에 5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걷기는 기본이지만 걷기만으로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고 균형 운동으로 넘어짐을 예방하며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회복해야 진정한 건강이 완성됩니다. 운동은 네 다리 의자와 같습니다. 걷기라는 한 다리만 튼튼하면 언뜻 버틸 수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 다리가 약하면 결국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대신 하루 30분은 내 몸의 근육과 균형을 챙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실천한 분들은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될 뿐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줄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진짜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운동은 절대 한 가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걷기라는 토대 위에 근력, 균형, 스트레칭을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오래도록 젊은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한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걷기는 좋은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니다. 걷기에 안주하지 말고 몸 전체를 돌보는 다양한 운동을 곁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60대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운동이 제일 좋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은 약이 되지만 어떤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못 선택하면 건강을 지키려던 의도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마치 등급을 매기듯 설명해 드립니다. 안전성과 효과가 높은 운동을 S급, 신체 조건에 따라 하면 좋은 운동을 A급, 주의가 필요한 운동을 B급, 위험성이 커서 피하는 것이 좋은 운동을 C급과 D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등급 구분을 들으면 환자분들이 금방 이해하시더군요. 먼저 S급 운동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맥켄지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허리를 뒤로 천천히 젖히는 동작으로 척추를 안정화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허리 부담을 줄이고 골반 안정성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 즉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돕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런 S급 운동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화해야 할 기본 운동입니다. 그 다음은 A급 운동입니다. 잘만 하면 큰 효과가 있지만 무리하면 부상을 부를 수 있는 운동들이죠. 대표적으로 플랭크, 스쿼트, 슬로우 조깅이 있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허리와 어깨 근육이 약한 분이 오래 버티려다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쿼트도 하체 강화에 최고지만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면 관절에 큰 부담이 갑니다. 슬로우 조깅 역시 심폐 기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급 운동은 반드시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시간을 지켜야 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B급 운동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위험성도 꽤 크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지도나 주의가 필요한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레그 프레스 같은 헬스장 기구 운동, 가파른 등산, 그리고 달리기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좋지만 무게를 욕심내면 허리와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줍니다. 등산은 경치도 좋고 땀도 나서 성취감을 주지만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57배의 체중 하중이 실린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이전이라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관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B급 운동은 효과는 크지만 대가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C급과 D급 운동입니다. 2단계는 사실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윗몸 일으키기, 목 관절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목 젖히기 운동, 거꾸리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척추와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거꾸리 운동은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안압이 올라가 시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운동은 젊은 사람에게도 위험하다. 60대 이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운동을 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이건 매일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금방 정리하십니다. 운동의 세계에도 안전한 길과 위험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당연히 안전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은 S급 운동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O급 운동을 조금씩 섞어주세요. B급 운동은 정말 하고 싶다면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제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급, D급 운동은 애초에 목록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운동의 세계에도 버려야 할 유행이 있고 선택해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내 몸에 해롭지 않은가, 10년 뒤에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택의 과학입니다. 어떤 운동을 할지, 얼마나 할지, 어떤 자세로 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진리는 단순합니다. 운동은 등급이 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S급부터 챙긴다. 저는 진료실에서 운동을 시작하려는 60대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해 몸을 다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은 반드시 안전해야 하고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운동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의자와 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땀을 흠뻑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내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를 권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넘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고 앉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동작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고 무릎 관절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하나는 벽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은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지만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은 훨씬 안전합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상체 근육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은 호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운동이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꿈치 들기도 추천합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돕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근육입니다. 이처럼 의자와 벽을 활용한 간단한 운동은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무리가 없고 안전하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공복 운동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무작정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공복 상태에서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관절이 뻣뻣해져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 일찍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신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공복에 무리하지 마시고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체온을 올리세요. 그 후에 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벽 운동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즉 워밍업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준비 운동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게 아니라 관절의 윤활액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본 운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천천히 돌리기, 어깨를 크게 회전하기, 발목을 돌리기,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준비 운동 5분을 게을리하면 그 뒤 운동 30분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는 것,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년 뒤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반드시 가볍게 의자와 벽을 활용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거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작은 출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운동은 시작선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어야 평생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잘 시작한 운동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서 운동을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만 하면 자꾸 아픈데 이거 그만둬야 하나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으로 얻는 통증이 정상인지에 대한 불안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리하다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문의의 눈으로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좋은 통증, 즉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은 몸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어제 운동했더니 허벅지가 뻐근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근육통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운동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사라집니다.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반대로 나쁜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근육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육통이 둔하고 묵직한 느낌이라면 관절통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하거나 열감과 붓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같은 관절에서 이런 통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치고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아플 수 있지만 관절은 아프면 안 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운동의 안전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통증의 지속 시간과 양상입니다. 근육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완화되지만 관절통은 오히려 점점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이 들거나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마찰되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통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회복이 빨라지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회복에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절통이라면 접근이 다릅니다.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은 회복되면서 강해지지만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 후에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어떤 느낌인지 꼭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의 성격을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가 묵직하게 당긴다는 기록은 정상적인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 허리가 찌르듯 아프다 같은 기록은 분명히 위험 신호입니다. 본인의 몸이 보내는 언어를 기록해두면 스스로도 더 빨리 구별할 수 있고 의사에게 설명할 때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운동 중 통증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근육통은 보통 운동 후에 나타나지만 운동 도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대부분 나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무릎 연골이 손상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은 더 큰 소리로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잘 들을 줄 알면 운동은 평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지혜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운동 후 근육의 묵직한 통증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관절에 날카롭고 열감 있는 통증은 위험의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운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은 운동을 멈추라는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해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운동의 지혜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좋은 운동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일주일에 어떻게 배치해서 해야 하나요? 그냥 되는 대로 해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운동은 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루틴으로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규칙성이 있어야 몸도 적응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력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더디기 때문에 하루는 강하게, 하루는 가볍게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는 주간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60대 이후를 위한 이상적인 일주일 운동 배치입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주의 시작은 가볍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의 걷기 혹은 평지 산책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차오르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화요일에는 근력 운동을 넣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브릿지 운동을 조합해 2030분 정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횟수보다는 정확한 자세입니다. 10회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30회를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유산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변화를 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 걷기가 지루하다면 가벼운 슬로우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를 시도해 보세요. 단 무릎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만약 관절이 약하다면 유산소 대신 균형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같은 동작으로 균형 감각을 살려주는 날로 삼는 것이죠. 목요일은 근력 운동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에는 상체와 코어에 집중하는 것을 권합니다. 벽 푸시업, 플랭크 짧은 시간 유지,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아령 운동도 좋습니다. 허리나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무게는 피하고 가벼운 반복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요일은 다시 유산소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약간 길게 40분 정도 걷기를 권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도 좋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운동 효과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토요일은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의 날입니다. 요가 매트가 있다면 간단한 요가 동작이나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날은 땀을 흘리는 것보다 몸을 풀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과 어깨 관절은 자주 뻣뻣해지므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휴식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일요일에는 의도적으로 강한 운동을 하지 않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가정에서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 수, 금은 유산소 운동, 화, 목은 근력 운동, 토요일은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 일요일은 회복. 이렇게 7일을 배치하면 몸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도의 조절입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저는 체력이 약해서 이 패턴을 다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모든 날을 다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만 실천했다면 다음 주에는 수요일까지 이어가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또 하나, 시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운동을 할 때 1시간을 하는 것보다 20분씩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긴 시간보다 반복되는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길게 하기보다 자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운동 루틴의 목적은 내 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무리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의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운동은 루틴이 될 때 비로소 건강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운동에 대한 태도와 선택이 건강의 향방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자주 느낍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만났던 두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운동의 균형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6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겠다고 매일 1만 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얼굴이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조금 줄었다고 무척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고 발뒤꿈치가 찌르는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금 더 걸으면 풀리겠지 하며 오히려 운동량을 늘리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무릎 관절염 초기와 촉저근막염 진단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운동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한 것에 있었습니다.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하체 근육을 따로 강화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이 체중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만보를 매일 채우다 보니 결국 관절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분께 걷기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의자, 스쿼트와 브릿지, 종아리 뒤꿈치 들기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통증은 서서히 줄었고 이제는 만보가 아니라 7,000보 정도로 줄였지만 훨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 역시 처음엔 걷기를 주 운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 달 안에 무릎이 뻐근하다는 신호를 느끼고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기는 계속하시되 반드시 근력과 균형 운동을 곁들이셔야 합니다. 그 후 이분은 일주일에 3번은 걷기, 2번은 근력 운동, 1번은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의자 스쿼트로 하체를 강화하고 벽 푸시업으로 상체를, 한 발로 서기와 발끝 걷기로 균형 감각을 길렀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라지고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표정까지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운동하면 두려움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더 기뻤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없어진 것을 넘어 운동이 삶의 활력이 된 것이었죠.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 가지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걷기만 고집하면 관절 손상이 찾아올 수 있고 근력과 균형 운동을 함께하면 몸은 더 안전하고 강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만보 신화에 사로잡혀 숫자에만 집착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진짜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을 오래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밥상에서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영양이 균형을 이루듯 운동도 골고루 해야 몸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근력은 관절을,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막아주고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두 환자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걷기만 하던 분은 결국 무릎이 버티지 못했고 근력과 균형을 병행한 분은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지금 만보를 채우느라 무릎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근육과 균형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전문의로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운동은 숫자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을 9988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만 잘한다고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은 씨앗이고 수면 영양수 분호흡은 그 씨앗을 키우는 햇볕과 물, 흙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점점 줄고 깊이도 얕아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낮 동안 운동으로 손상된 후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 수면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밤마다 45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근육은 늘지 않고 피로만 쌓였죠. 저는 수면 습관부터 교정하도록 권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일정한 시간에 누워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자 운동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특히 7시간 이상의 수면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60대 이후에 몸은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은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최소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근육이 잘 회복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도 영양을 놓치면 마치 씨앗만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은 혈액순환,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운동 중 땀을 흘리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운동 전중 후에 반드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운동 전 1컵, 운동 중 20분마다 반 컵, 운동 후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보충 효과가 떨어지니 물이나 보리차 같은 음료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숨을 참으십니다. 스쿼트나 아령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다 보면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는데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힘을 쓸 때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마신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즉 힘을 쓰는 순간에 숨을 내쉬고 다시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벽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밀어낼 때 내쉬고 가슴을 벽 쪽으로 당길 때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운동이 훨씬 안전해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운동의 성과는 운동 시간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아닌 시간, 즉 휴식과 생활 습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면은 근육을 키우고 영양은 재료를 공급하며 수분은 회복을 돕고 호흡은 안전을 지킵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운동의 열매가 제대로 맺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밭을 가는 일이고 생활 습관은 그 밭에 햇볕과 비를 주는 일입니다. 밭만 갈고 햇볕과 비를 주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시되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수면, 영양, 수분, 호흡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운동을 배신하지 않게 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되려면 반드시 안전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화를 대충 신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잘못된 신발은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져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쿠션이 충분하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된 신발 밑창이 닳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릎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도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대는 보조일 뿐 근육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운동할 때는 땀이 잘 흡수되고 통풍이 되는 옷이 필요합니다. 너무 두껍게 입으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심장에 부담이 되고 반대로 너무 얇으면 근육이 쉽게 식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준비 운동 전부터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고 여름에는 모자와 얇은 긴팔로 자외선과 탈수를 막으셔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낙상으로 다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가로등이 적은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이 골절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운동은 밝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십시오. 낮 시간대가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저녁에 하셔야 한다면 조명이 충분한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길, 여름철에는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을 살피지 않으면 운동은 금세 위험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단계적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무조건 만보 하고 시작하면 몸은 적응할 틈도 없이 손상됩니다. 운동은 계단을 오르듯이 조금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걷기도 처음엔 3000보에서 시작해
일주일 단위로 5,000일 영보씩 늘려가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를 욕심내지 말고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익힌 뒤 점차 횟수와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당장은 조금 더디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속도가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 워밍업과 콜다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것은 갑자기 차가운 차를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은 아직 윤활유가 돌지 않았는데 무리한 힘이 가해져 쉽게 손상됩니다. 가볍게 5분 정도 제자리 걸음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데워야 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을 늘려주어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부상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입니다. 운동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워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몸을 지키는 것이지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은 올바른 습관이 될 때 최고의 약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운동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장비, 계절과 환경에 맞는 복장, 밝고 안전한 장소, 단계적 원칙과 준비 정리 운동,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운동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오래 하기 위한 거지 오늘 하루를 불태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안전을 챙기면 운동은 평생의 친구가 되지만 안전을 무시하면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9988 건강 비결,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운동의 효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십시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운동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 덕분에 70대에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분은 잘못된 습관으로 오히려 고통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운동법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철학과 태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운동은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하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관절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고 근육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심장도 여전히 뛰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운동을 양으로만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부상이 찾아오고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몸에 맞는 강도와 방식을 지키면 운동은 가장 강력한 약이 되어 평생을 지켜줍니다. 저는 운동을 밥상에 비유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밥이고 근력 운동은 반찬이며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은 김치와 나물 같은 곁들임입니다. 밥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듯 걷기만 하면 관절이 무너집니다.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면 금세 질리듯 근력 없이 유산소만 하면 몸이 금방 지칩니다. 4가지가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건강의 밥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보다 몇 년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오늘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또 할 수 있어야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꾸준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1만 보를 고집하는 대신 7,000보로 줄이고 그 대신 무릎이 건강해진다면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무게를 더 드는 대신 정확한 자세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또 하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철학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육통은 성장의 신호지만 관절통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는 것은 좋은 운동의 증거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은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몸은 늘 말합니다. 귀 기울이면 답을 들을 수 있고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합니다. 덕분에 삶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운동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단기 성과가 아니라 평생 습관. 몸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 이 철학을 지니신다면 60대 이후의 운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9988 건강 비결, 이제 저와 함께 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내일을 더 활기차게, 10년 뒤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존중하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9988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